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대해서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법원의 확인 절차를 통해 간단히 이혼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이혼 자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는 절차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간단히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각자 주소지 가까운 데로 가시면 됩니다. 그 관할 법원에 두 사람이 같이 출석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혼 협의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간다거나 내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간다거나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판사 앞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판사가 두 사람에게 숙려기간을 명합니다. 숙려기간이라는 제도는 2008년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내지는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숙려기간을 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래서 이혼율을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숙려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1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요.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에 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성년 자녀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 매우 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이든 3개월이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에게 이를 단축해달라고 신청을 하며 판사가 이를 단축해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단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에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숙려기간 제도 기간 동안에 협의이혼 의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협의이혼이라는 것은 신청을 해서 숙려기간이 지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다시 법원에 이 날짜에 안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을 하면 숙려기간 제도에 며칠 날 출석을 하세요 라고 그 기간을 정해주는데요. 이 날짜에 나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 앞에 확인 절차에도 역시 당사자가 모두 다 출석을 해서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판사가 확인하는 것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합의가 됐더라도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 절차는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합의가 된 경우에는 판사에게 신청을 하면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건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서 만약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이 향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바로 받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므로 협의이혼 신청하실 때 양육비 부담 조서를 받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판사의 확인을 받으면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 시청, 구청, 군사무소, 읍사무소 여기 가셔서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만 받았다고 나는 이혼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혼이 되지 않은 이런 엉뚱한 경험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또 하나 여기까지 확인을 받았는데 나는 다시 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다. 그럼 이걸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관할
구청이나 군사무소의 등록기준지 구청이나 관할 그 소재지 사무소에 가셔서 철회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로써 상대방이 그런데 이 철회서는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신고한 이후에 철회서를 내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됐는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리고 위자료는 3년 내에 보통,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니까 위자료의 경우에는 기간이 좀 더 길겠죠. 이 기간 내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하셨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판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흔히 신청을 한 이후에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이 된 것으로 착오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혼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를 못 받거나 할 경우에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 절차에 확인하는 날 출석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절차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협의이혼을 할 때 어떻게 불리하지 않게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협의하는 게 좋은지, 양육권은 어떻게 협의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 협의이혼을 하실 때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